2008년 아이언맨부터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장장 12년에 걸친 대서사시로 큰 사랑을 받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후 2021년 블랙 위도우부터 새롭게 시작된 멀티버스 사가.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신규 캐릭터들, 옐레나 벨로바, 샹치, 세르시 등 이터널스, 케이트 비숍, 실비, 문나이트, 여기까진 그럭저럭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라인. 하지만 미즈 마블, 아메리카 차베즈, 모니카 램보, Hey, Black Girl Magic! I got you! I got you! 쉬얼크, 슈리, 마지막으로 최악의 새 심장 등등. 나머지 대부분은 득보작, 억지, 노매력 캐릭터들로 아무리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라지만 단 몇 년 사이 마블은 너무 심하게 기울었고, 이에 제작사 스스로도 위기를 직감. 은퇴한 로다주 및 루소 형제를 각각 8천만 달러, 하나 약 1,1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거금을 들여 다시 모셔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With Doomsday! Thank you very much. 또한 더 마붕스라는 대참사 이후 절치부심, 중요한 포인트인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를 총 3차에 걸친 대대적인 재촬영을 통해 지난 2월 12일 개봉. 오랜만에 볼만한 마블 영화라는 나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개봉 20여일이 지난 시점 월드박스 오피스 흥행 약 3억 4천만 달러, 손익분기점인 4억 4천만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 상황. 즉, 극장 수익은 적자가 확 실시되고 있으며 또 네이버 평점 조작 정황까지 보였는데, 그렇다면 왜 괜찮은 평가에도 불구 새로운 캡틴마저 망했는지, 또한 요상한 평점 및 댓글에 관한 정황까지, 이름하여 골든타임이 지난 마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레이브 뉴월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문제, 마블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팬심이 이미 많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는 채널 내 설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마블 영화 팬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2,000명 이상이 응답했고, 이 중 여전히 마블을 좋아하고 또 마블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다는 비율은 단 9%. 반대로 원래 마블 팬이었지만 이제는 팬심 제로에 수렴한다는 비율은 무려 63%. 거기다 남은 22%마저 팬심은 절반으로 깎여 굳이 극장은 찾지 않고 OTT로만 찾아보는 상황. 그러니까 응답자의 약 85%가 더 이상 마블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브레이브 뉴월드를 보았다는 비율 역시나 단 50%. 그렇게 현재 국내 관객 수는 약 159만 명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잘해야 180만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무리 괜찮은 마블 영화가 나와도 팬들을 돌려세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Why would you do that? We're in the end game now. 헌데 여기서
채널 내 설문을 보면 비록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케바포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대략 6.8.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는데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은 무려 8.61로 이상할이 많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럼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영화 평점 시스템. 사실 네이버뿐만 아니라 IMDb나 로튼토마토 등 잘 알려진 해외 사이트 역시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고, 또 이런 평점 조작을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예를 들어 2020년 영화 사라진 시간처럼 개봉과 동시에 높은 평점이 몰리고 또 이를 기사화까지 하며 홍보하는 일들은 비일비재. 선생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당신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다 불러놔 주세요. 물론 네이버는 이런 사태를 개선하고자 네이버를 통해 영화를 예매 후 이를 인증하는 경우는 실관람객 점수로, 그렇지 않은 일반의 경우는 네티즌 점수로 따로 구분, 여기에 또 자체적인 관리를 한다 하나 사실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들며, 따라서 캡틴 아메리카 역시나 개봉 첫날, 그것도 많은 경우 1회차 상영이 끝난 시점인 오전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10점대 평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 거기다 심지어는 오전 9시 반에 평점 및 후기가 올라오는데 아무리 빨라야 1회차 상영은 오전 9시 전후로, 따라서 이런 평점들은 과연 영화를 보고 쓴 것인지 매우 의심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런 10점 만점 관람평에 좋아요가 많이 붙는 현상이 덩달아 나타났고, 따라서 브레이브 뉴월드의 평점은 개봉 첫날 9점 중반대로 시작해 개봉 2일차까지 무려 9.27을 유지. 하지만 그에 반해 네티즌 평점은 겨우 7.68, 처음부터 큰 차이를 보였죠. 물론 이런 실관람객 점수는 개봉 8일차에는 8.79, 개봉 20일차에는 8.61로 점점 떨어지긴 했으나 처음에 높은 점수로 인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며, 거기다 8.61이라는 점수는 마블 영화 중에서도 수작이라 손꼽히는 윈터 솔저의 8.83, 11호의 8.82와 비교 그닥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평점을 매긴 성별 비율을 보면 보통 히어로물은 남녀의 비율이 6대4나 7대3으로 대부분 남자가 많은 편이고, 또한 평점 역시나 보통은 거의 엇비슷하거나 혹은 남자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브레이브 뉴월드는 여성 비율이 약간이지만 더 높았고, 거기다 평점을 보면 남자는 7.86, 여자는 9.27, 이상하리 많지 한쪽으로 치우친 큰 차이를 보였죠. 그리고 있는 네티즌 점수에서 8대2라는 남녀 비율 및 남녀 엇비슷한 점수대였던 것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며, 나아가 같은 기간 왓챠에서의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즉 10점으로 환산하면 6점, 시내 21의 경우 전문가 5.20, 네티즌 5.60으로 역시나 네이버 평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케바포의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은 매우 특이하게도 개봉 첫날 1회차 상영이 끝나기 전부터 10점 만점의 높은 평점이 쏟아지는가 하면 유난히 여성 비율이 높고, 또한 타 평가 사이트나 심지어 네이버 네티즌 점수와 비교 점수가 유난히 높다는 것으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했고 티가 나도 너무 많이 났습니다. 티 나요? 티 났구나. 티 나는 정도가 아니지. 왜 솔직하지 못해요? 그럼 마블은 왜 이토록 억지를 써서라도 캡틴 아메리카를 밀었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에 대해 잠시 알아보죠. Work with me, Sam. The country needs Captain America. 현재 마블은 되도 않는 PC를 비롯해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구심점의 부재, 즉 차기 어벤져스를 이끌 만한 매력적인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캐릭터들 중 심성이 여린 완다도 그렇고 사고뭉치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스파이더맨도 개인주의의 끝판인 닥터 스트레인지도 똥멍청이 개그캐 토르도 그렇다고 헐크도 이들 모두는 어벤져스의 리더가 될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샘 윌슨의 캡틴 아메리카는 스티브 로저스의 뒤를 이어 리더 역할을 해야 했고, 따라서 극 중에서도 이런 어벤져스의 결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Stand by for proof of death. 많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의 흥행 실패, 이는 일대 스티브만큼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구심점이 될 강력한 캐릭터를 이번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이 되죠. 그럼 왜 새로운 캡틴은 일대만큼의 매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뽀개기는 다음을 기약하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